자, 이번 작품은 버들떼기라 그래서 이제 현대 소설이긴 한데, 자, 이거 45번에 보면 간단한 또 설명이 나오죠. 계속 이제 문학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다? 보기를 항상 먼저 봐라. 보기를 자꾸 보는 거를 생활화해라. 숨 쉬듯 보기를 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은, 즉 버들떼는 작품은 빈곤, 안 좋은 얘기네요. 그죠? 고립된 생활환경, 그 다음 무관심으로 인한 노인계층의 소외된 삶. 자, 근데도 곧 노인 됩니다. 예? 그죠? 그 다음 피부치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 그 다음 내리사랑. 내리사랑은 이제 부모나 할머니가 손자나 뭐 자식 사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주제들이 어느 정도 나왔죠, 지금. 쇠약해몽과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손자를 희망을 여기는 인물을 통해 노인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네. 이 젊은이의 무관심이 나오는데, 이 무관심한 젊은이가 손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결국은 내리사랑을 하는데 손자는 이 인물, 즉 노인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노인 계층의 문제나 뭐 빈곤의 문제나, 사실 고립된 생활환경은 빈곤과 똑같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사회성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죠. 그죠? 그런 거 자체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버들떼는 당연히 버들떼기, 여기서 버들떼기 나오니까 이분이 주인공이 되겠죠. 자,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들판에는 겨울보리들이 파랬다. 바다에는 부영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고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에도 끼어 있었다. 아,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에도 끼어 있었대. 그래서 한숨을 쉬었대. 그녀의 마음이, 즉 버들떼기의 마음이 안 좋은 거 지금 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걸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서술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서술자의 개입이 된 걸 알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전작 시점인 걸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시점 바로 나왔죠. 자, 이 자식은 언제나 처지들어 제약기름을 하고 살려는 것인가? 죽기 전에 그는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소망인데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기미가. 그럼 당연히 이 자식은 누구겠어요? 버들떼에게 뭐 아들 얘기하겠죠.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고 한숨 내쉬었다. 그럼 한숨을 내쉬는 건 다 누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 걱정이죠. 자식을 걱정하느라고 지금 한숨을 쉰다는 얘기죠. 자, 이날 용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불 조금 땡땡이 하고 보일러 센서를 오른쪽으로 틀순대까지 틀어놓았다. 자, 용복이라는 인물 하나 더 추가됐죠.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닿았다. 와, 그럼 이제 보일러를 확 튼 거죠. 보일러가 부릉 소리 내며 가동되었고 버들떼가 아깝다고 밤에 잘 때만 한 차례 떼고 나는 기름을 용복은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대로 들었다. 그러니까 버들떼과 용복 볼 때 버들떼는 좀 아끼는 사람이고 용복은 아끼는 게 없는 거죠, 지금. 하지만 버들떼는 손자는 일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손자가 곧 누구예요? 용복이 되겠죠. 용복이 곧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는 뭐하고 있어? 정말 무관심한 게 맞는 거고, 노인계층은 내리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죠. 보일러 들어간 소리 들으면 용복은 입을 닫고 들어놓았다. 버들떼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유일한 손자 용복 때문이었다. 여기도 지금 뭐예요? 용복에 대한 내리사랑이 잘 보이는 거죠. 아, 그대로 다 맞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 탐욕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다. 결국은 탐욕에 충족시킨 걸 보면 결국은 손자가 뭐예요? 희망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버들떼의 유일한 희망은 자식이 아니라 손자죠. 근데 손자가 딱 여기만 봐도 어때요?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죠. 그죠? 막 돈도 지금 낭비하고 있고 약간 개념이 없네. 그죠? 자,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리라도 한다가 싸움질하고 교도소에 갔다. 두 해 겨울에 나와서 어디엔가 취직하고 요리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앞으로 결혼할 미장원 처녀가 낳은 아기라는 것이었다. 잠시만 맡아 키워주면 돈 벌어 결혼식하고 살림 차린 다음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한데 아들은 아기를 맡기고 간 다음부터 소식이 없었다. 버들댁은 그 아기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혀 먹여 키웠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거는 과거에 관한 얘기죠. 이미 설자가 우리한테 과거 다 얘기했으니까 왜 자식한테 한숨 쉬고 이러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데 용복이도 그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 아비의 길을 간다는 건 용복이가 이 할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똑같이 애가 개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농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닌다더니 그것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했다. 이 자식도 싸움질하는지 눈두덩이가 멍들거나 입술이 터진 채 방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역시 아버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 보이어서 그 할머니가 이제 실망이 아주 크겠죠? 자, 버들댁은 손자의 다친 얼굴 보면 마음이 아리고 쓰리고 미어진 싶었다.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먹는 자리를 볼과 입술로 비벼주었다. 그만큼 뭐한 거야? 손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거죠. 주인 양반 시킨 대로 고분고분 일해야 할 일이지 왜 싸우고 다녀? 버들댁은 애다른 소리로 말하자 용복은 장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했다. 국가대표가 못하는 것이라냐? 국가대표. 국가대표를 대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버들댁은 국가대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금메달 몇 개 따면은 가만히 앉아 편히 먹고 사는 것이지. 버들댁은 자기도 모르게 코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새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는데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짓거리는 말. 좋은 일에 제발 그렇게만 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 같다. 그러니까 호다는 말은 좋은 상황을 예측해서 하는 말은 아니네요. 그죠? 좋은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여기 나오죠.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며 짓거리는 말. 그러니까 이건 뭐 미래가 긍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란디 얼굴은 어찌다가 그렇게 다쳤냐. 할머니는 손자의 멍든 곳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었다. 아이고 여기 다칠 때 내 새끼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렸다. 버들댁의 심리를 집토제시하고 있죠. 용복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습하는 거 그런 것이니까 염려 말고 얼른 이달치 돈이나 내소. 지난달에 가져간 돈 다 썼냐? 30만원 그것이 돈이란가? 이 사람아 그게 뭔 소리냐? 그 돈은 버들댁이 번 돈이 아니었다. 면사무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고 무용고의 독고내에게 주는 생계비였다. 그 할머니의 생계비를 얘가 다 가져간 거예요. 개념이 없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막 설자 개입들이 생각보다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서술자 개입을 볼 수 있죠. 자, 서술자가 개입된다는 건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이 정도는 파악해야 돼.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왜 마음이 이런지 과거에 뭐 했는지 설명 다 해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설명이겠죠. 자, 근데 버들댁은 그 돈을 쓰지도 않고 다 모아뒀다가 손자에게 주고나는 것이었다. 역시 뭐하고서 메리 사랑이 너무 큰 거고 손자를 삶의 희망을 여기고 있는 모습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기가 있으면 보기 설정에 맞춰서 이제 보면 돼요. 자, 중력분의 주거리. 사고를 친 용복 때문에 버들댁은 돈을 끌어다닌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한 버들댁은 결국 광주 양반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노인계층, 즉 버들댁은 굉장히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참 안타깝네요. 자, 버들댁은 광주 양반을 향해서 광주 양반 나 돈 30만원만 조금 꿉시다. 열흘 뒤에 돈 남으면 줄게 라고 말했다.
수문택이 아이고 어질뱅 아는 사람이 연뱅하는 사람 보고 뱅고쳐 주라네 하네. 광주 양반도 지금 마음이 천근만근이나요? 라고 말했다. 광주 양반도 시방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일종의 뭐 하는 거야?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동댁이 그 말을 받았다. 부산딸이 지금 많이 아프다요?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마산공단으로 간 딸이었는데 처음에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에 버스 차장 했고 버스 회사들이 차장들을 해고시키고자 함께 사는 남자하고 술집을 찾았다고 한다. 광주 양반은 그 딸에게 부채가 많았다.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혼성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빚이 있다는 거죠.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하고 조금씩 보태주는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하지 않아서 끈질기게 살고 있어? 먼 일가에 족갑벌 때는 상근의 시제를 모시러 왔다가 술이 얼그는 지김에 찾아와서 이 말하고 왔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광주 양반 얼굴 보일 텐데 그 씨말이 씨하고 얼머무렸다고 한다. 그러나 상근이 들어간 다음에 그는 개자식 지놈이 나한테 쌀 한 대박을 보태주었다냐? 돈병원 짜는 게 주었다냐? 지가 어쩐다고 부끄럽고 구차하지 않아서 이렇게 끈질게 살고 있냐고 그래? 내사 불불 기어다니든 바람벽에 똥을 받은 살든지 집어먹고 살든지 지놈이 안 한 것이 무엇이여? 하고 노여했다. 는 말이 마을 안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근이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상근 뒤에서는 상근이 지가 뭔데 내가 어떻게 살던 네가 뭔 상관이여? 씩씩씩씩 이러고 있다는 거죠. 방 안에 침묵이 일어났다. 수문땡이 말했다. 그 딸이 위암에 걸렸다 하나요. 그란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요. 그래서 광주 양반이 모아놓은 돈을 400만 원을 다 보내서 줘버렸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의 의미는 뭐야? 이 문장의 의미는 버들떼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 돈 뭐 딸 줬는데 어떻게 빌려줘? 그런 얘기죠. 아이고 그래서 어쩌라 우잉 그래도 이 광주 양반이 살아있댐세 아버님 노릇 참말로 잘하셨구만. 아버지나 된께 그런 돈 보태주제 해서 어느 누가 깽전 한 푼 보태준다요. 위로해야 하는 말이지만 마음은 벌써 전시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은 돈을 못 빌리니까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광주 양반을 통해서도 뭘 보여줘요? 조건 없는 희생에 대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두 명의 모습이죠. 버들떼기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 광주 양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을 통해서 그 뭐 내리사랑에 관한 모습 이런 걸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3번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43번을 보면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묻는 건데 A가 맨 처음에 나오죠, 아까. 자, A 보면 아까 나오죠. 우중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 끼었었다. 그러면 안개. 자연물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설명하죠. 그만큼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구전 자연물이 곧 뭐예요? 자연물이 곧 안개가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1번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2, 3, 4, 5를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바로 1번에 정답 나왔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43번을 보세요. 자, 기억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 버드택은 자기 돈 모르는 사이에 호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소망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기대한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니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기대한 만큼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확신은 이미 없는 상태죠. 바로 1번 정답 나오죠. 자, 이건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보면 돼요. 니은 손자의 먹는 곳에 얼음마저 쓰다듬었다. 그러면 용복을 가엾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0만원 그것이 돈이란가? 결국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게 돈이야? 얼마 안 되네. 아, 그거 갖고 왜 그래? 그러니까 용복은 할머니가 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리을. 광주 사람 시방 마음이 안 좋대요. 결국은 광주 양반이 힘들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이 말하는 게 수문댁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 미음. 지가 어쩐다고 불꽃 굳자기 않아서 이렇게 끈히 살고 있다 그래? 이거는 상근이가 간 다음에 씩씩거리는 말이니까 광주 양반은 자신의 참가하는 상근의 말에 분노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나오죠, 정확하게. 자, 이제 45번 문제 보세요. 45번 아까 보기 봤으니까 바로 이제 선제만 보면 되겠죠. 자, 1번. 버들떼기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참만 떼는 기름을 용복이는 계속 떼려고 들어도 말리지 않는 것에서 피부치에 대한 내리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은 피부치를 사랑하니까 얘가 막 이렇게 떼어도 말리지 않는 거겠죠. 그 모습이 아까 여기에서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 2번. 버들떼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용복을 통해서 사매여기를 충족하는 것에서 쇠약한 노인이 손자에게 사매의 희망을 얻고 있다. 결국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지만 용복을 통해 사매의 허기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희망을 손자에게 얻고 있는 거고, 그건 여기서도 보이죠. 정확하게. 그죠? 이게 이제 2번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버들떼기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손자에게 주는 것. 조건음 희생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 조건음 희생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푼을 쓰지 않고 30만 원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광주 양반이 벌어놓은 재산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산다고 상근이에게 말한 것에서 노인계층의 빈곤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장면이죠. 결국은 얻어먹고 사는 거니까 빈곤 문제 맞겠죠. 마지막. 광주 양반이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다 보내서 수술 못한다고 수문떼기 말한 것에서 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젊은이의 무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여기서 모아놓은 돈을 다 보낸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광주 양반이 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딸이 위암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위암에 걸림. 이런 상태죠. 아, 광주 양반의 딸이 위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광주 양반이 지금 뭐예요? 광주 양반이 딸에게 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아놓은 돈은 딸에게 다 보내 수술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광주 양반 자체가 지금 딸에게 돈을 보내는 거고, 실제로 아픈 거는 광주 양반이 아니라 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노인의 경제 궁핍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물론 이렇게 돈을 다 보낸 다음에는 얘가 경제 궁핍이 있겠지만 그냥 돈을 보내는 모습 자체는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는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딸에 대한 조건 없는 그런 희생이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광주 양반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 딸에 대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들떼에게 관련된 사랑이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는 광주 양반이 자기 딸에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두 명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버들떼는 사실 이 전체 지문 중에서 이 11달 모의고사 중에서 사실 문학 중에서는 버들떼기 가장 쉬웠어요. 요 정도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좀 내용도 좀 긴 거 나오고, 그 다음 뭐 좀 고전시가도 좀 편하거나 현대시도 좀 편한 작품들이 아니라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모의고사 보면서 좀 어려움 많이 느꼈을 건데, 지금 이제 뭐 지문 보고 이제 다시 보고 이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